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와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요,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 속에서 2,900선이 무너졌습니다. 2,89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1.0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39% 하락 마감했는데요. 957포인트 선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이 4,814억 원, 기관이 1,782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매도 보였는데요. 2,527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역시나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보다 기관이 매수를 조금 더 했네요. 1,187억 원 기관이 물량을 사들였고 개인이 167억 원 물량 담아드렸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1,150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왕 신광석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예쁜 땡땡이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항상 전문가님을 볼 때마다 패션을 꼭 이렇게 보고 가는데 오늘 예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까먹었어요. 이 브로치 같은. 아, 부톤이에요? 부톤이. 네네네. 아, 오늘은 그 꽃무늬 부톤이가 아닌 다른 부톤이라 하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오늘 지수의 하락보다는 이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너무 많이 깨져서 지금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일단은 뭐 자세한 설명은 시작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까지 또 우리 장세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한 줄평 코너에서 이야기를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을 해주셔야 참여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되고요. 또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주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평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다. 네, 가장 기본적인 원리기는 한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네.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도 0.74% 정도 올랐고 상하이 종합도 0.58% 정도 올랐고 대만 같은 경우도 0.6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미국의 그런 선물 시장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혹은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유럽 시장이 열리는 것도 보면 오늘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이제 유럽 시장이 지금 열렸는데 전부 다 지금 이제 그냥 약간 플러스권에서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시장의 하락이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선을 한번 이렇게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더 거본다고 할 때 여기서 조금 지지가 될 거다라고 해서 지난 한 거래일 전에는 여기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여기까지 그렇네요. 내려온다고 해도 네. 여기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손절하지 말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오늘 이탈을 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전에 앞전에 조금 지지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이 전에 앞전에 여기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왔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경제 흐름에 어떤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갖고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오늘 조금 안 좋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유럽 시장하고 우리나라 외에 이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오늘 조금 하락을 했고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 뭐 코스닥의 1.39% 하락, 코스피의 한 1% 정도 하락에 비해서 종목들의 개별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깨졌거든요. 종목들은 이제 이 지수 하락보다도 훨씬 더 많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약간 오르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그 시가총액이 지금 공모가가 30만 원으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지금 1경이 넘는 돈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18일, 19일 이틀간에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 준비 때문에 어쨌든 그 1경이라는 돈이 뭐 허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거기다가 뭐 1000만 원을 넣고 2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한 주밖에 안 될 거예요. 공모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이제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는 돈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한 5배, 10배의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고 거기에 이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주식이 좀 개별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없던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공모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7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70조가 넘어가는 그 어떤 상품을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공급이 70조라는 게 생긴 거예요, 새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의 그런 흐름들이 좀 70조라는 돈이 기존에 현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그 70조를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다른 종목들을 팔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공급이 여태까지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게 한 번에 이제 그걸 시장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전부터 데미지가 조금씩 쌓여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면서 이 시장 주식 시장에 공급이 이제 계속 돼 왔던 거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네. 시중의 자금들을 이제 계속 다른 쪽에 있는 그 주식을 갖고 있던 그런 자금들을 그쪽으로 계속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이 빨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좀 여태까지 상장했던 것들 중에 역대 최대 규모로 한 70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따상이 가면 150조가 넘잖아요. 오, 그렇네요. 네, 150조가 넘으면 시가총액 코스피 중에 시가총액 하이닉스를 넘어서서 이제 그냥 시가총액 2위의 종목이 단숨에 그냥 네. 생기는 게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시중의 자금을 다 빨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이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은 좀 그런 어떤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바로 뭐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공급이 된 거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종목들을 좀 팔아서 그 종목을 나눠서 사야 되는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또 담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시가총액 코스피 2위 종목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개인들 같은 경우야 뭐 그냥 그 LG 에너지 솔루션 나중에 사도 되지만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코스피의 흐름을 어느 정도 그 따라가려고 하면 그 종목을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다른 종목을 팔고 그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8일, 19일 이틀 동안에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장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결론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매크로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 오늘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좀 내려온 거니까 조금 약간 기다려보자. 그냥 기존의 다른 종목들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물론 그게 맞았다가 다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고 또 이걸 사고 이렇게 해갖고 뭐 기존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과도하게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공모청약을 받고 나면 남는 자금들이 이제 또 생기니까 그 자금으로 다시 원래 이제 팔았던 종목들을 다시 좀 사야 되는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주를 청약하고 싶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시는 지인분들이 자꾸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18일, 19일 날 이틀 동안 이제 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일단 아무 증권사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KB증권, 대신증권,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그렇게 해갖고 이제 7개 증권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공모주 청약을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할 수 있고요. 이게 최소 단위가 10주라서 그 최소로 이제 그 집어넣어야 되는 돈이 15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을 넣고 10주를 신청하면 아마 예상컨대 한 주가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카카오페이 전 공모 청약을 잘 하지 않거든요. 이게 돈을 많이 집어넣었다가 어차피 해봐야 몇 주 되지도 않는 거, 네. 그 정도 자금을 갖고 그냥 다른 종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뭐 공모 청약을 많이 하진 않는데 그냥 뭐 재미삼아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했던 건 이제 카카오페이를 대략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를 넣었더니 6만 원짜리 주식이 한 주가 사지더라고요. 한 주가. 1,000만 원에 6만 원 한 주.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을 집어넣었거나 1,000만 원을 집어넣었거나 어차피 한 주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큰 자금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최소 단위로 그냥 150만 원 넣고 10주 정도 신청해서 하면은 뭐 그냥 한 주 정도 될까. 한 주 정도 돼도 그래도 어쨌든 공모가 30만 원이니까 나중에 그럼 120만 원 다시 환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재미삼아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에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 KB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또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주식을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 수급 불안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불안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8, 19일 청약이 되니까 그 이틀 동안 청약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점차 차츰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럴 때 좀 담아가야 되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테마를 좀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 종목들의 흐름들을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좀 상승했던 로봇 관련주도 지금 사기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런 쪽에 이제 일반적인 산업재군 섹터 쪽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들이 있어요.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이따가 미국 시장 설명을 드릴 때 지금 4분기에 어느 쪽 섹터군이 순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됐을지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의 수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계속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장 한 주평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좀 파란불 많이 킨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오늘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SK 하이닉스 1.17%, 삼성바이오로지스 2.8% 하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땠을까요? 네, 역시나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 일제히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빠지는 이유도 기관들의 이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향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전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어떤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멀쩡한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 부분이니까 거기에 약간 좀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좀 수급이 꼬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을 보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골고루 전부 다 하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의 폭들이 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
그 어떤 그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크로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부분일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시장이 좀 무섭다 이런 거를 너무 느끼기보다는 그런 걸 수도 있으니 일단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라는 어떤 내가 모르는 뭔가의 어떤 경제 부분에 어떤 뭔가 그 잘못되는 부분이 있나라는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 그거보다는 좀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어떤 사안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에너지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최대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데요.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연일 달리는 이 소재 부품주들.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지하이텍이 상한가를 갔네요. 지하이텍 29.89% 상승을 했고요. 나라앤디 7.17%, 나인테크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최근에 상승폭이 있었던 CIS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루코 역시 6.7%, 사마알미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나라앤디 오늘 7.12%, 알루코와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2차 전지 부품 소재단 계속해서 좀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나라 M&D라는 종목을 가장 대표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모 청약 어떤 지분 관계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수혜자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죠. 그러니까 2대 주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M&D라는 회사 네. 자체가 그 2대 주주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일단 이 나라 AMD가 이제 LG전자에서 분사한 회사인데요. 원래는 이제 금형을 만드는 껍데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여서 예전에 그 뭐 배당도 좀 많이 하고 그 전자제품의 그런 어떤 껍데기 금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배터리 팩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그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좀 수혜주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단기간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앞전에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옆으로 눕고 기다리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상승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 네. 그리고 이제 나라 MMD, 그리고 뭐 삼기라는 종목도 있고 그 관련된 아까 언급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끝물이니까 이거 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천천히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팔고 매도하고 나와야지 이거 상장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은 여기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가시면은 완전 고점에 물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어떤 종목들, 이 종목들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LNF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고 이제 그 그런 흐름 그런 뭐 LNF 뭐 첨보 뭐 이런 네.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어떤 종목 테마군으로 형성돼서 올라가는 이런 나라 M&D라든지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는 영역은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자. 그냥 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분할해서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서 또 수혜주들 나라 M&D, 신성 델타테크, 삼기 등 이제는 매수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솔루션 관련주로서 LG 화학이 있지 않습니까? LG 화학과 LG 전자. 최근에 또 LG 그룹주들이 좀 뜨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LG 그룹주들. LG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이거 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 어차피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그때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다. 딸이 시집 간 거다 그냥. 그러니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 시집간 딸이 돈을 벌어도 LG화학에 그게 그 시집간 딸이 용돈을 줄 수 있지만 그 번 돈이 전부 다 내 건 아니다. 이제 LG화학이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나가서 분할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계속적으로 희석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 딸을 갖고 있는 LG화학을 LG에너지솔루션이 좋아서 샀던 그런 어떤 수요가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 출가 외인 이 LG에너지솔루션 직접 살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라는 이 종목 자체의 인기도도 떨어질 거고 주식이라는 거는 인기가 상승해야 멀티플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직접 살 수 있는 거를 놔두고 2차전지 그런 어떤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살 수 있는 걸 놔두고 이 LG화학, 제약을 갖고 있는 LG화학, 화학을 갖고 있는 이 LG화학을 살려고 하는 인기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LG화학은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질 거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LG화학은 하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해가 쏙 됩니다. 시집간 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LG화학은 하지 말자. 그렇다면 LG전자는 어떨까요? 네. 요즘에 이제 엄마는 어떨까요? 네. LG. 요즘에 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LG 그룹의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LG 그룹에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게 이제 전장 부품 관련된 그런 종목들인데 LG가 이제 마그나하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자동차 전장 부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카메라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는 애플 핸드폰에 들어갔던 그 카메라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든다고 할 때 이제 LG 이노텍이 먼저 좀 부각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고 LG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벤츠에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할 때 거기에 전장 부품을 넣는다라는 어떤 얘기들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LG 전자 쪽하고 그 이제 전장 부품에 관련된 쪽은 좀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전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LG 전자, LG 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호재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OLED 관련해서 그 이제 화면을 액정을 만들 때 핸드폰 화면 위주로 만들어서 그걸 대형 패널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합작해서 뭐 그거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최근에 공식화하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그런 어떤 물량을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그 패널을 갖고 TV를 만들고 그 OLED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아나면 LG 디스플레이는 좀 삼성에서 TV가 잘 팔리거나 하더라도 거기에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뭐 7인치, 6인치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지금 8인치, 10인치, 12인치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자동차의 속도계 계기판도 그냥 바늘로 움직였었는데 그게 지금 전자로 다 바뀌면서 이제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굉장히 차에서 쓰는 것들이 커지면서 용도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디스플레이와 그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쓰임새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많이 들어가 봐야 어차피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지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이제 점차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거나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ADAS 시스템만 쓰고 그냥 크루즈만 주행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어라운드 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카메라의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지 않나. 그래서 LG 그룹주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전장 부품 관련된 그 부품에 관련된 그 그룹사들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그룹주까지 또 살펴봐 주셨네요. 여기까지 오늘장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LG 그룹주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있었죠. 분식회계 논란에 연일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1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43% 하락세. 제약과 헬스케어는 7%대 하락세 보였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7.9%로 하락세가 조금 더 깊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셀트리온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이제 금융위 판단이 네. 이제 1분기 중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에 기사가 맞지 않는다라고 당국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이 이제 계속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제 17일이나 21일 요 정도 사이에 이제 그 금융위의 안건으로 상정돼서 뭐 이제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공포감을 주는 거죠. 분식회계가 되면 셀트리온이 상폐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의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셀트리온 참 이거 되게 오래된 이슈죠. 이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가 이게 셀트리온이 상장될 때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상장이 될 때부터 이 셀트리온이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그 약을 바이오 시밀러 약을 셀트리온 제약에서 그 유통을 진행하고 해외에 유통하는 약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그 유통을 진행을 하는데 셀트리온 자체의 이제 매출을 먼저 잡을 때 이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사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사간 다음에 재고로 쌓아놓고 있고 이 셀트리온 회사의 이 실적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게 진짜냐 이거 가짜 아니냐 그냥 사서 매출만 일으키고 그냥 창고에만 쌓아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재고로만 계속 떠안고 있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셀트리온이 상장되고 나서부터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게 이제 서정진 회장이 나 회사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공매도들 때문에 나 회사 안 할래 그냥 이거 회사 그냥 외국 제약사한테 팔겠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죠 셀트리온이.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때도 이제 조사를 받았었고 그 조사 결과에서도 그냥 해명이 다 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정기관에서 조사, 감리 뭐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설명이 다 돼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공매도 했던 그 주체들은 그때 이제 좀 그 난리가 났죠. 주가가 그 쇼커버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앞전에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당시가 그런 이 앞전에 요 상승이 이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만든 상승이거든요. 이 앞전에 계속적으로 여기 6만 원과 8만 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계속 있었고 상장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여기서 한 5년을 여기 갇혀 있다가 이 중간에 여기 폭락했던 지점이 서정진 회장이 못 해먹겠다고 이제 나 안 하겠다고 했던 지점이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게 주가가 2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때 안 산 거를 제가 엄청 후회하죠. 이때 안 산 걸. 네. 예, 이때 이제 그럴 리가 없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이런 관련된 사안의 내용들이 계속 돌고 똑같은 내용들이 돌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안들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약이 성공을 하면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죠.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 약 자체도 유럽에서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니냐. 막 그 무릎 관절염 그 바이오 시밀러 약이 허가가 안 나고 이 앞전에 허가도 나지 않는 약을 그 창고에만 쌓아놓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공매도가 계속 굉장히 많이 붙었었는데 근데 그 약이 허가가 나면서 여기서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도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계속 공매도 세력들이 포기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면서 30만 원까지 쇼커버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사안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갑자기 또 다시 이제 그 금융 당국 쪽에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겠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사가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이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3사 사이에 서로 제품을 생산하고 매입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 상황 속에서 그냥 손상 처리해야 될 그런 재고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재고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기업 가치를 좀 고의적으로 부풀린 적이 있지 않냐, 막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또 사람들은 이거 금융 당국이 너무 무리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반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이런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만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논란만으로도 지금 이제 뭐 약간 브랜드 가치의 훼손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예전에 주식이라는 건 계속 그렇죠. 뭐 가다 보면 이때는 100만 원 갈 것 같죠. 이때는 이제
제가 매도해라, 매도하자 얘기해도 이거 100만 원 간다라고 끝까지 매도 안 하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도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결론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상폐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만 원까지 급락했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상폐를 시킨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면 똑같은 일을 겪었죠.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네. 이 앞전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한 20만 원대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요때 샀어야 됐죠. 이때 샀어야 됐죠. 예, 분식회계 논란 나오고 네. 막 뭐 회사 상폐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폐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지금 상폐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왜 이때 안 샀을까? 예, 이때 안 샀을까? 예. 제가 그때도 이때 왜 안 샀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자리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지금도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물론 여기서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죠. 다만 여기는 매도 구간은 아니다. 절대 매도 구간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잘 사야 잘 샀다는 소문이 날까. 예,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앞전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구간에서 이거를 당장 산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과정이 시장에서 계속 소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거를 35만 원에 샀었고 뭐 30만 원에 샀었고 해도 더 내려가죠. 25만 원, 20만 원, 23만 원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 내려올 때 30만 원에 산 사람, 25만 원에 산 사람, 28만 원에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37만 원에도 가나보다 해서 여기서 잡으면 37만 원에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이걸 사고 나서 후회를 했겠지만 결국에는 이 큰 그림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잘 사야 이거를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면 잘 샀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라는 거를 고민해야 될 자리이지 않나. 예, 그게 지금 셀트리온의 지금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런 공포에만 너무 이렇게 잊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한 번에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나눠서 하려고 하고 이후 상황들을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공포에 이제 해서 막 이렇게 좀 그릇된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오늘의 하락은 셀트리온만 이렇게 오늘 6% 빠진 게 아니에요. 뭐 대우조선의 향도 6% 빠졌고 뭐 동국제강도 5, 6% 빠졌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기존의 그런 악재를 너무 과대 해석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도 이미 많이 빠진 거에서 그냥 그런 어떤 이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개별적인 어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내릴 때 좀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쪽으로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좀 빠진 거고 이번 구간이 조금 3월 달까지 주가가 아마 잘 못 갈 테니까 그게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근데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최악의 상황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앞으로의 어떤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일단은 3월 달까지 좀 고통스럽더라도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나눠서 이성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이슈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사주를 좀 취득을 하기도 했다라는 뉴스를 봤었는데요. 오늘 HDC는 1.25% 상승세, HDC 현대 EP는 1.55% 상승세 보여줬고요. HDC 랩스와 현대산업개발이 1.58%, 0.79%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현대산업개발. 네. 아파트가 광주에서 이제 그 무너지면서 부실공사로 이제 좀 무너지면서 기업의 이제 그런 신뢰도나 이미지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공사들을 진행하고 막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HDC 산업개발을 좀 배제하고 하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일단은 그 회장이 물러났죠. 회장이 물러나고 이제 아파트 보증 기간을 뭐 30년으로 늘려주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집중적으로 좀 포화를 맞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후 상황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반등권에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근데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그냥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멀리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면서 그 반등에 맞게 조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후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태의 수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자. 반등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나서 대신에 추가 매수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자꾸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조금 단기간에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어떤 파장들을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번에 개별적인 악재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수주를 넣어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까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그룹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불허에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은 3.7%, 10만 2천 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6.9%, 7% 가까운 하향세 보였습니다. 네, 3년 만에 이후에서 이제 인수합병 불허를 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양쪽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저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에 조금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사실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서로 이제 합병을 해갖고 합치는 거를 양쪽 회사 서로 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예전에 조선업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이제 현대중공업 측면에서는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 망하기를 바랬겠죠. 예, 경쟁자가 하나 없어지기를 바랬을 텐데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는 그 근간산업이라고 조선이 이제 근간산업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살린 거죠. 이거를 대우조선해양을 원래 한화에서 가져가려고 했었죠. 한화에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계약금을 주고 나서 인수를 해가려고 하다가 이제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거 인수해 갔으면 한화는 망했죠. 예. 이 이후에 여기에 돈을 한화에서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려고 했던 돈을 빌려 갖고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조 정도를 아마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인수하고 나서 나라에서 여기에 6조 이상을 집어넣었어요. 또 추가로. 그러니까 한화가 4조를 막 여기저기 담보를 해서 빌려 갖고 여기에 집어넣었으면은 추가로 6조, 7조를 갖다 막아야 되는데 이 한화 망했죠. 이거 인수했으면 대우조선해양. 그 이후에 조선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던 게 사실 인수를 하고 싶지 않죠. 예, 본인들은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제 LNG선을 만들고 뭐를 할 때도 엔진을 자체 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자꾸 망하지 않고 나라에서 돈을 이제 집어넣고 자꾸 살리니까 이 경쟁자가 자꾸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저가 수주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자꾸 하는데 제가 바닥에 물을 흐리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정상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면서 이제 거기서 수주를 넣고 싶은데 자꾸 대우조선해양이 자꾸 거기에 이제 흙탕물을 뿌리니까 아 이거 잘못하다가 한국 대우조선해양은 네버다이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집어넣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망할 줄 알았던 회사가 갑자기 나라가 거기에 투입되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입장에서는 한국조선해양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자체에서 봤을 때는 망해야 될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나라에서 돈을 집어넣어주면서 계속 살리니까 이러다 잘못하면 내가 망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업황이 좀 살아나서 그런 어떤 저가 수주 경쟁이나 이런 게 좀 나아졌고 정상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긴 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좀 걱정했던 거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걱정했던 거는 이게 또 업황이 안 좋아지면 대우조선해양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게 회사가 계속 버틴다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제 잘못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인수를 하자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에서 야 이거 혹시 현대중공업 당신들이 가져갈 마음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대중공업 계열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삼호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대우조선해양이 하는 그 부분들을 잘 이제 분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맞춰 갖고 하면 이것도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진행을 했던 건데 어차피 이후에서 그거를 불허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조선 업황도 조금 살아나서 일단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셋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하는 그런 체제로 그냥 정상적으로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체제로 그냥 돌아가는 어떤 부분이라서 시장에 그렇게 크게 그걸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다만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란톡방에서 이게 불허가 돼갖고 막 유상증자 이런 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분이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합병을 하면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불허가 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금을 미리 준비해놨던 것들을 이제 정상적인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 그룹은요.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좀 얘기가 다르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골치가 아파졌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이거를 손을 떼려고 했는데 그냥 민간 기업으로 넘기고 손을 떼려고 했는데 다시 그게 던졌더니 다시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떠안게 됐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다른 그룹의 뭐 포스코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막 이런 다른 그룹의 매각을 결과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됐고 다시 이제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누적돼 있는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를 좀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에서 좀 보전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물거품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회사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중공업 그룹에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쪽에는 조금 악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오늘은 어쨌든 시장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한 3.7% 정도 하락을 했고 뭐 한국조선해양 이 한국조선해양도 사실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권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갖고 여기서 인수를 해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인데 이 그냥 좀 애매해졌죠. 그냥 이제 원래 현대중공업으로 있던 걸 한국조선해양으로 지주회사를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는 따로 떼어서 다시 상장시켜서 만들어놨더니 불허가 났어요. 그래서 지주회사만 괜히 두 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한국조선해양도 그냥 반등이 좀 나오다가 그냥 시장의 하락으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그냥 나왔고요. 뭐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오늘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좀 조정이 나오는 그냥 정상적인 모든 종목들이 지금 좀 반등이 나오다가 눌리는 그런 시장 속에서 그냥 하락을 한 것뿐이고 사실 이 종목은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에 1거래일 전에 미리 반영이 됐었어요. 나왔는데 이 이슈가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크게 빠진 거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으면서 그거에 영향을 미쳐서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 불허된 것 때문에 내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시장 자체가 좀 하락해서 하락한 거고 그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갈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번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중공업 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3.7% 하향세, 현대중공업 지주 2.4% 오늘 하향세, 한국조선해양은 4.11%, 현대두산인프라코 3.58%, 현대미포조선은 2.7%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또 나머지 현대건설기계는 상승세, 현대에너지솔루션 4.8% 오늘 상승세 있었고요. 현대일렉트릭은 2.9% 파란불 키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그룹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론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분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론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른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하죠. LG입니다. 매수가는 11만 5천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LG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8만 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1.8% 하락세 보였습니다. 비중 10%, 11만 5천 원 매수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LG를 저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네. 지주회사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하루하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LG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좋아지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두각을 보이면 다른 종목들이 두각을 보이면 한 번에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때 한 번에 움직이고 또 안 움직이고 막 이제 그런 어떤 형태를 이제 지주회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8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영역대예요. 그래서 8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영역대고 8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면 항상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자리는 계속적으로 지켜왔고요. 그래서 일단 비중 10%면 뭐 그렇게 비중 많은 거 아니니까 일단은 좀 지켜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LG 자체가 이제 그 배당이 한 1년에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2,500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매수가 11만 5천 원이시고 그냥 배당을 조금 받으면서 그냥 좀 지켜보자 일단. 이게 지금 LG전자라든지 LG 그룹 자체가 이제 그 전장 부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25년도에 애플카가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한 2025년도 정도까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고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배당이나 받으면서 그냥 들고 있겠다. 어차피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500원 정도면은 시가 배당률이 그래도 한 3% 정도 이상 나오니까 이게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500원 받으면 2.5%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38에 24, 예, 한 3% 정도 나오는데 한 3%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그냥 뭐 들고 있겠다. 어차피 배당이 나오고 회사도 뭐 지금 현재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들을 다 합쳤을 때 이제 대략적으로 한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60% 정도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어떤 대비해서 현재 주가의 형성이 한 12조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이 금액이 12조짜리 회사가 한 50조 이상의 아마 주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배당도 나오고 기업들의 이제 각 소유 밑에 이제 사업 회사들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 늘고 있고 그 회사들 배당도 괜찮아질 거고 하니까 전반적인 좀 그런 어떤 성장세를 보고 좀 일단 들고 있어 보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 상담, 일부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좀 더 좋은 상담은 2부에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